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총 두 번에 걸쳐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몬테카를로에서 시작을 했어요. 몬테카를로는 뭐였어요?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방법인데 샘플링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었죠. 그쵸?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어진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보통 익스펙테이션은 결국 뭔가 주어진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뭐 인테그랄이나 썸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 함수를 평가를 해서 날려버리는 뭐 일종의 웨이티드 썸이죠. 주어진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으로 웨이트를 취해서 썸메이션을 취하는, 그게 익스펙테이션이고, 결국 그거 자체를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샘플을 막 많이 뽑아 놓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그냥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한 거를 일종의 그 평균, 산술적인 평균을 취해서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몬테카를로였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샘플을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런 게 일단 하나가 필요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나왔던 게 리젝션 샘플링이었습니다. 뭐 샘플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거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리젝션 샘플링은 결국 뭐 디스크리트한 버전에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나 이제 컨티뉴어스한 버전에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일단 생성할 줄 알죠. 요거는 일단 뭐 그 자세한 과정은 그냥 생략하고, 일단 우리가 요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이제 주어진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샘플을 생성하는 방법이었죠. 그게 원래는 우리가 그 제네레이션 할 수 있는 걸로 샘플을 한번 뽑아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 딱 주어진 값에서의 확률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때 우리가 뭐 선택을 한 가우시안 같은 것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어퍼 바운드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그래서 두 개의 확률 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언바이어스드 코스토인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여기서 생성한 샘플을 우리가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이제 어떤 확률 값을 통해서 이제 선택과 아니면은 버리는 여부를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이름이 붙었었고, 조금 뭐 소모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디스트리뷰션을 어퍼 바운드를 하는 함수를 찾아야 되고, 만약에 그 어퍼 바운드 된 함수랑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함수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갭이 큰 경우에는 많은 수의 샘플들이 낭비가 되죠. 리젝션이 많이 되잖아요. 그게 뭐 이제 그 어퍼 바운드 할 때 컨스턴트를 통해서 표현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 컨스턴트를 통해서 우리가 뿌린 것 중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애들이 리젝션 되고 얼마나 적은 애들이 억셉트 되는지를 이제 뭐 평균적으로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단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일단 마르코프 체인 자체는 등장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르코프 체인이 나왔었죠. 그쵸? 지금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인데, 일단 몬테카를로 나왔고 리젝션 샘플링 나왔었고,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들이 이렇게 순서를 가진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을 때 걔네들이 요런 관계를 가질 때죠. 요런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k 플러스 1번째에 대해서 주어진 과거의 전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k 플러스 1번째의 확률이 간단하게 바로
직전 스테이트에만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가죠. 나는 바로 직전에만 영향을 받았고 또 나는 바로 다음한테만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뭐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런 거를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은 깁스 샘플링이 나왔어요. 깁스 샘플링이 어떻게 보면은 멀티 디멘션에 대한 샘플링 방법이자 이제 그걸 위해서 마르코프 체인을 응용을 하는 샘플링의 방법이기도 했죠. 결국 깁스 샘플링의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멀티 디멘션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거의 랜덤 샘플을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각각의 디멘션을 순차적으로 갔었잖아요. 각각의 디멘션을 순차적으로 가면서 어떤 마르코프 체인의 랜덤 샘플을 생성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요거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은 결국 뭐 주어진 임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0번째 스텝에서의 뭐 얘네들이 있으면은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얘는 안 쓰는구나. 아이고. 이제 얘랑 얘를 가지고 이 첫 번째 스텝이구나. 첫 번째 스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멘션에 대해서는 또 얘랑 얘를 쓰고 세 번째 디멘션에 대해서는 얘랑 얘를 쓰네요. 또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는 얘랑 얘를 쓰고 그거의 두 번째 디멘션에 대해서는 과거 거랑 바로 직전 거 쓰고 또 이제 그 다음에서는 요 얘랑 얘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 스텝의 멀티 디멘셔널 랜덤 베리어블을 이렇게 디멘션까지도 쪼개서 그냥 하나하나의 싱글 베리에이트 뭐 하여튼 멀티 베리에이션이 아니라 그냥 스칼라로 된 랜덤 베리어블처럼 다루어서 그냥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멀티 디멘션에 대한 샘플링도 되고 마르코프 체인을 형성을 할 수 있죠. 마르코프 체인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마르코프 체인의 샘플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마르코프 체인을 쭉 이제 샘플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깁스 샘플링이 나왔었는데 깁스 샘플링의 한계는 좀 명확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각각의 디멘션을 다 풀어 헤치잖아요. 딱 그냥 멀티 디멘셔널 하나의 변수로 보고서 그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얘네를 막 다 쪼개다 보니까 이제 퓨어하게 패러럴, 그러니까 각각의 디멘션이 패러럴하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다 패러럴하지 않게 생성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결국 매번 할 때마다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생성된 샘플들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되게 뭐 하일리 코릴레이티드 돼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 오늘 하는 거는 그럼 여기에다가 리젝션 샘플링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튀어나오는 게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라는 방법이고, 요게 이제 제네럴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은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다루고, 그러니까 약간 오버뷰 내지는 서머리를 하고, 그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결국 깁스 샘플링의 리젝션 샘플링을 이제 합쳐서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보고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마르코프 체인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로 표현이 되는데, 얘가 가능한 모든 트랜지션이
0보다 클 때 어떤 유니크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존재를 한다 했었죠.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깁스 샘플링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깁스 샘플링을 하면서 내가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그 우리가 결국 깁스 샘플링에서는 우리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샘플을 제네레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어떤 마르코프 체인의 샘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주어진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결국 얘네들을 아주 충분히 이제 그러면 어떤 마르코프 체인을 따르는 어떤 패스, 어떤 경로, 시퀀스가 나오고 그 시퀀스의 길이를 충분히 많이 가져갔을 때 그러면은 이제 수렴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약간 수렴이란 표현을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어떤 패스의 트라젝토리가 요게 이제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쵸?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패스가 충분히 길어지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샘플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애들은 막 여기에 수렴을 하고, 어떤 애들은 여기에 수렴하고, 어떤 애들은 여기에 수렴하고, 어떤 애들은 여기에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의 샘플을 생성을 해보면은 여기에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패스들의 분포가 어디론가 수렴한다는 뜻이죠. 어떤 시퀀스가 수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퀀스들의 종착점의 히스토그램이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을 한다는 뜻이죠.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쓰세요. 어쨌든 그래서 깁스 샘플링은 결국 그러면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샘플들을 막 생성을 하고 그것들이 수렴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에서 나오는 주된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렴하는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가 있다고 해요.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가 있을 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마르코프 체인의 어떤 샘플들을 막 생성을 하는데 걔네들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를 갖는 마르코프 체인 샘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샘플을 생성을 하려면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가지고 샘플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그리고 그 어떻게 구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리젝션 샘플링이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내지는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파이가 일단 주어졌어요.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트랜지션 룰 내지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냐? 그리고 여기 마지막 거, 그쵸? 컨스트럭팅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깁스 샘플링을 말하는 거죠. 깁스 샘플링인데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파이를 따르는 마르코프 체인 샘플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답이 결국 MCMC고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깁스 샘플링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되게 코릴레이티드 돼 있었고 뭐 요런 얘기를 하네요. 아, 뭐 결국 거기서 오는 문제죠. 그 디멘션을 다 풀어 헤쳐서 다루는 바람에 오는 그런 문제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를 가미한다? 리젝션 샘플링을 가미를 한다고 했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원하는 디스트리뷰션 파이에 대해서 그거를 얻을 수 있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거 가지고 샘플을 생성하는 방법까지 다루고 있는 게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입니다. 그래서 뭐 아더 스킴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완전 다른 건 아니고 깁스 샘플링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조금 다른 겁니다. 거기에 리젝션 샘플링이 조금 들어가요. 요 아직 저 솔직히 말하면 요거까지 요 말뜻을 아직 잘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뭐 컨버지 패스터 그리고 좀 레스 코릴레이티드 깁스 샘플링하고 비교할 때만입니다. 아주 잘 해결한 건 아니에요. 비교적 레스 코릴레이티드 된 겁니다. 그리고 리젝션 샘플링의 개념을 마르콥 체인에 가져왔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CMC 알고리즘 어떻게 돌아가느냐, MCMC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일단 지금 있어요. ZK라는 값이 있어요. ZK라는 값이 있고 여기에다가 일단 우리가 Q라는 우리가 리젝션 샘플링에서 보면요, 일단 한번 랜덤 샘플을 만들어주는 애가 있잖아요. 후보들을 만들어주는 디스트리뷰션이 하나 있잖아요. 보통 가우시안으로 두는데 그것처럼 여기도 일단 Q가 하나 등장을 해야 돼요. 얘는 일단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건데, 임의로 정하는 거고, 그리고 랜덤 샘플 생성이 가능해야 돼요. 그쵸? 뭐 그거는 근데 또 뭐 리젝션 샘플링 쓰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깁스 샘플링에 리젝션 샘플링을 더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어떤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임의로 알고 있는, 여기 프로포절이란 말 썼네요. 우리가 일단 임의로 알고 있는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커런트 스테이트에 대한 일종의 프로포절 트랜지션이죠. 우리가 ZK에서 일단 Z 스타로 이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이제 리젝션을 할 거예요. 가냐 마느냐를 이제 또 어떤 값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캔디데이시 되는 Z 스타를 일단은 뽑아봤어요. 하나 뽑았어요. 하나 뽑고 어떻게 하냐면요. 잠깐만, 이 슬라이드가 뒤에 비슷한 거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도 설명이 나오지만 리젝션 샘플링처럼 뭐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이 좀 다르다고 했지만 일단 한번 봅시다. 어쨌든 그러면 후보 Z 스타에 대해서 얘를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리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ZK이고 이제 Z 스타를 만들어서 얘를 ZK 플러스 1로 가져갈 수도 있고, 억셉트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리젝을 하면은 그냥 원래 거를 써요. 제자리에 머물러요. 여기 나오죠. Acceptance Probability 알파, 요거는 어떻게 구할지, 얘가 결국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결정을 하는 룰이 나올 거예요. 알파를 어떻게 결정하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모르긴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든 어떤 acceptance probability에 따라서 얘를 이제 코인 토스를 해보는 거죠. 뭐 동전 뭐 알파 아니면은 1 알파로 이제 뭐 억셉을 할 수도 있고 뭐 리젝을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코인 토스를 해보는 거죠. 이 알파 값, 이 밸류 자체는 아직은 어떻게 고를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억셉하면은 얘를 이제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이거고, 리젝하면은 당신은 안 데려갑니다. 예전에 있던 그 값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wrong이라는 말을 썼는데 프로포잘이라는 말도 좋고 wrong이라는 말도 좋고, 어쨌든 일단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샘플을 하나 뽑아내요. 캔디데이트를 하나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xk에서 x 프라임을 뽑아서 얘를 데려갈 수도 있고, 걔 그냥 안 데려갈 수도 있고, 억셉을 하면은 데려가는 거고, 리젝을 하면 안 들어가는 거고, 요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을 하는 애를 probability a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값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라는 함수도 결국 현재 스테이트랑 이제 뽑혀 나온 샘플에 대한 확률 함수죠. 이 결국 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게 했지만 결국 요 두 값에 대한 어떤 펑션이 되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요 두 값을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는 확률 분포 함수일 거예요. 요 q라는 것도 지금 요렇게 노테이션을 썼지만 이제 뭐 주어진 xk에 대해서 x 프라임으로 이동을 할 어떤 뭐 확률 분포겠죠. 그래서 뭐 이제 a라는 확률로 억셉을 하거나 아니면은 리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아직 모르겠는데, 결국 x에서 x 프라임으로 갈 확률,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였고 요거가 될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뭐냐, 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확률을 곱하는 거죠. 일단 샘플 x 프라임이라는 샘플을 생성하는 거에 대한 확률이고, 그리고 그 생성된 샘플을 억셉을 할 확률, 이 두 개의 독립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이제 x라는 스테이트에서 x 프라임이라는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똑같은 스테이트에 머무를 확률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죠. 마침 동일한 샘플이 뽑힐 확률이 억셉까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갔다가,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샘플이 나왔다가 그게 리젝이 되는 경우죠. 그쵸?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그 x 프라임에 대해서 그걸 다 더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당도한 문제가 이제 여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A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 우리가 결국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Q 임의로 정한 거고, 잠시만요. 나 왜 갑자기 헷갈리지? 잠시만요. 왜 갑자기 헷갈리지? Q는 임의로 정한 거고, 그럼 A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는 순간 T가 결정이 되죠. 그쵸? T가 결정이 되고, T가 결정이 되면 결국 파이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파이가 있을 때, 원하는 파이가 있고 임의로 정한 Q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파이가 나오냐, 그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 choose A를 어떻게 구해야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이거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의 그냥 정의죠, 정의. 자기 자신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출발점으로부터 이제 도착을 하는 애에 대해서 결국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이 하는 경우에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거를 바로 뭐 증명을 해서 찾아내기는 어렵고, 그거를 약간 우회적으로 찾아낼 거예요. 그거를 뭐 디테일드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요게 아니라 요거를 뭐 이퀴벌런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좀 다른 형태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 조건을 이제 요렇게 바꿀 겁니다. 요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만족하면은 요거를 만족을 하거든요. 그쵸? 그 디테일드 밸런스라는 그 조건이 여기 나와요. 만약에 이거인 경우에는 얘가 성립이 된다는 그 뭐 필요 충분 조건 있잖아요. 네, 뭐 어느 방향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명하는 거 있으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보세요. 그러면은 결론만 먼저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론만 먼저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얘를 만족하는 A는 뭐냐면요.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찾으면 돼요. 아까 말했죠. 파이.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수렴되길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파이고, Q는 뭐냐면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그 샘플 제너레이션 할 때 쓴 Q였잖아요. 그러면 그 주어진 Q와 주어진 파이에 대해서 그 억셉하는 일종의 억셉하는 룰이잖아요. 샘플이 생성이 됐을 때 그 생성된 샘플과 현재 값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확률이고, 그렇게 계산이 된 확률을 가지고 그 코스토인을 한 다음에 이제 억셉과 리젝을 판단을 하는 그 억셉 룰이었는데, 걔를 요렇게 만들면 된대요. 요 1 아니면 어떤 레이쇼, 요 두 개 중에 작은 값으로, 그럼 만약에 1이 선택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억셉이죠. 그쵸? 바이어스 안 돼 있고 그냥 100% 억셉인 거고, 1이 아니라 이 후자 어떤 레이쇼가 선택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레이쇼만큼으로 억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그 A를 구하는 과정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1D 이그젬플을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1D 이그젬플.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파이 x가 있고, 여기 1D 샘플 스페이스가 요 방향, 남는 하나의 차원을 요 방향으로 해서 이터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지금 막 반복해가면서 마르코프 체인의 샘플들을 이렇게 뭐 시퀀스로 생성을 할 텐데, 그것마저도 이쪽 방향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Y축 방향이 지금 프로바빌리티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여기에 일단 초기 값을 하나 뭐 랜덤으로 뽑아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Q라는 우리의 프로포잘, 그러니까 후보가 되는 샘플을 얘를 가지고 생성을 하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대요. X 프라임, 그러니까 X 프라임에 대한 함수를 이제 평균이 X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요 다음 샘플을 생성을 할 때 이제 이전 샘플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정규 분포를 만들고, 이제 요거의 크기는 시그마로 결정이 되고 얘는 이전 스텝이라는 뜻이죠. 요렇게 샘플을 생성을 하겠다는 거죠. 아, 이거 지우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다? 얘가 나왔다.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평균인 표준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중에 샘플을 하나 뽑았더니 이 위치에 하나가 나왔대요. 이거는 그냥 뽑은 거죠.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여기서 뭐 일단 나왔다 이거죠. 여기서 나왔으면 이제 그럼 얘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야죠. 심판을 내리는데 이제 어떻게 한다?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의 위치랑 이제 여기의 위치 요 두 값을 함수로 하는 우리의 accept probability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주황색은 여기에다가 넣고 요 빨간색은 여기에다가 넣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값을 구한 다음에 그럼 여기에 값을 하나 구하고 걔가 1보다 작냐 크냐를 따진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만약에 뭐 1이 튀어나오면은 이제 무조건 억셉을 하는 거고 이제 뭔가 값이 나오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은 이제 동전 던지기를 또 하는 거죠. 그쵸? 바이어스 된 코인으로 동전 던지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요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라지죠. 사라지죠. 왜 사라지겠어요? 뭐 표준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x를 기준으로 x'을 평가를 하나 이 똑같은 정규분포인데 여기 x'을 기준으로 x를 평가하나 그러니까 요 값이나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은 값으로 나오니까 여기는 1이에요. 1로 날아가고 여기 2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스테이셔너리 프로바빌리티 값의 레이쇼로 나오죠. 그쵸? 이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그 보충 강의에서도 나오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그러면은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현재 위치의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가 나오죠.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생성된 위치에서의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가 나오죠. 그거 두 개 사이의 레이쇼잖아요. 이 레이쇼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은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보다 새로 나온 위치의 확률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요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위치보다 새로 옮기려는 위치의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가 낮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식을 보통 이렇게 레이쇼를 만들잖아요. 위랑 아래랑 둘 다 프로버빌리티 밸류를 놓고 이제 그거의 레이쇼를 보면은 요게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건이 더 일어날 법하냐를 따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비율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뭐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계학 같은 거에서 이제 가설 검증할 때 보면은 보통 뭐 라이클리후드 레이쇼 테스트로 다 수렴을 하잖아요. 이제 뭐 P 뭐라고 쓰면 좋을까? 뭐 H1일 확률이랑 뭐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H0일 확률이 이제 뭐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형태로 귀결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게 뭐 프로버빌리티의 레이쇼 테스트를 그럴 때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여기서도 뭐 사실 여기 이 뒷부분이 뭐 빠지든 안 빠지든 뭐 결국에는 약간 레이쇼 테스트의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1보다 크거나 작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억셉 프로바빌리티를 구한다는 게 뭐 제법 우리의 인투이션하고도 맞는 그런 형태로 유도가 되었다는 뜻이죠. 뭐 어쨌든 간에 결국 실제로 값을 구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x랑 x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레이쇼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3배가 넘게 거의 4배 가까운 차이가 난대요. 3.87이 나왔다고 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단 1을 선택한다 이거죠. 사실 이것도 결국 억셉의 프로바빌리티니까, 그쵸? 억셉턴스를 판별하는 프로바빌리티니까 어떤 확률이 1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미니멈을 통해서 일단 1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억셉을 수행을 하라 이거죠. 그쵸? 레이쇼 테스트를 해서 1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데려가자, 약간 요런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억셉을 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환골탈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를 기준으로 똑같은 일을 벌이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죠. 얘를 평균으로 하는 요런 프로바빌리티가 있고, 요 좌우 대칭인데 약간 삐뚤어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요 디스트리뷰션 하에 샘플을 또 하나 생성을 했어요. 이번에는 좀 평균이랑 많이 붙어 있네요. 그 말인즉슨 변화량이 적죠. 변화량이 적게 나왔네요 이번에는. 어쨌든 뭐 그걸 뽑아낸 디스트리뷰션은 이거예요. 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짓을 하죠. 마찬가지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요거를 일단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런 레이쇼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이 위치에서의 얘랑 이 위치에서의 얘가 3.87배라는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억셉이 될 확률이 높았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의 비교를 여기서도 할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큰 변화가 없게 뽑히다 보니까 여기나 그 스테이셔너리 프로바빌리티의 레이쇼도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하니까 뭐 억셉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은 1보다 조금 넘었어요. 1보다 조금 넘는 바람에 이번에도 결국 억셉 프로바빌리티 자체는 일단 1로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억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세 번째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약간 튀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요 네 번째 이터레이션이 아니라 몇 번째냐? 세 번째구나. 0부터 시작을 했군요. 요 세 번째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놓고 거기서 샘플을 하나 뽑았죠. 요런 확률로 샘플이 뽑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낮은 확률로 뽑히는데 이번에는 제법 낮은 확률로 뽑혔어요.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랑 이제 새로 뽑힌 이 점이랑 여기랑 차이가 제법 많이 나죠. 거의 얼마다?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0.13이 일단 정해서 나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바이어스된 코인을 던지는 거잖아요. 얘는 10분의 9의 확률로 리젝이 되겠죠. 10분의 1의 확률로 억셉이 되겠죠. 그래서 코인 토스를 했더니 아이고 안타깝게도 리젝이 됐네요. 리젝이 되면 뭐다? 제자리죠. 제자리에 남아버렸습니다. 그쵸. 10분의 9의 확률이다 보니까 꽤 높은 확률로 리젝이 됐었겠죠.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 남는 경우, 그렇게 해서 뭐 또 이제 또 똑같은 과정 반복하고, 얘도 뭐 리젝이 됐네요. 리젝이 됐나 보네요. 지금 두 번 연속으로 리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요런 식으로 나온다. 요렇게 패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르코프 체인이죠.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트랜지션 내지는 원래는 뭐 프로포잘이라는 말을 썼죠. 어떤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따르는 걸 가지고
일단 후보가 되는 샘플을 생성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곱해진 게 뭐였냐면은 이제 억셉턴스가 곱해지죠. 어떤 뭐 레이쇼, 요런 레이쇼였죠. 그거를 곱해서 생성을 했더니 요런 패스가 나왔다. 지금 총 50번의 이터레이션에서 요런 패스가 나왔고, 이 패스 자체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볼까요? 이 패스 자체의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쌓여진 샘플들을 그냥 쭉 압축을 해서 요 방향의 빈도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히스토그램이, 이 히스토그램이 결국에는 뭘로 수렴한다? 우리가 원했던 스테이셔너리 프로바빌리티로 수렴을 한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나오도록 우리가 A를 설계해 놨다 라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요게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의 예겠죠. 여기 예를 든 게 이거네요. 똑같은 어떤 프로포잘 디스트리뷰션인데, 예를 들어서 얘를 달리 한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전 위치잖아요. 이전 위치에서 이제 다음 위치로 점프를 하는 걸 결정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베리언스가 작아지면은 요런 디스트리뷰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작아지면 조금씩 움직이겠다는 뜻이죠. 반대로 베리언스가 커지면 많이 움직이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에 영향을 받겠죠.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되게 변동의 폭도 클 거고, 이게 너무 무작위로 프로포잘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수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반대 방향도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베리언스가 너무 컸어요. 베리언스가 너무 컸어. 그러면 이 폭이 너무 크게 변동을 해요. 너무 크게 변동을 해서 이제 샘플들이 적당히 오밀조밀하게 모여야 잘 리젝도 되고 억셉도 되고 해서 이제 점점 수렴을 해갈 텐데, 그 약간 센트럴 리밋 디오렘처럼 결국 n수가 크면 커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원래는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너무 크게 변하니까. 반대로 너무 작으면은, 얘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니까 지금 이래요. 그냥 쪼물쪼물 이렇게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변화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넓은 스페이스를 커버를 하려면은 엄청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엄청 많이 진행을 해야 될 뿐더러, 이게 막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붙어버리면은 얘가 언제 이리로 돌아올까요? 돌아올 수는 있을까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돌아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아도 문제다. 그러니까 프로포잘 디스트리뷰션이 뭐 임의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결국에는 뉴메리컬한 방법이다 보니까 얘도 너무 무턱대고 아무거나 쓸 수도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을 한번 직접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반기 강의를 했다면 얘도 파이썬 과제로 냈을 것 같죠? 그렇지만 내지는 않겠습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이 마지막 숙제예요. 돌아가자. 여러분들,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우리가 결국 아까 증명은 안 했고 결론만 먼저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만족하는 A를 찾는 게 목표였지만, 얘 대신에 얘를 만족하는 A를 찾겠다고 조금 약간 변경이 된 조건으로 바꾼다고 했죠.
거기에 사용한 게 디테일드 밸런스 이퀘이션이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걸 만족하는 A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걔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에요. 요거 일단 밸런스드가 아니구나. 디테일드 밸런스드. 여기서 일단 출발을 해요.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X라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X에서 A 프라임, 그러니까 X에서 X 프라임으로 가는 샘플을 만들고 그거를 억셉을 하는 확률과 X 프라임이라는 샘플에서 시작을 해서 X 프라임에서 X로 가는 샘플을, 그러니까 경로를 생성을 하고 그 경로를 억셉을 할 확률. 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방향에 대한 확률이 같음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쵸? 그거 자체는 일단 방금도 말했지만 디테일드 밸런스드 이퀘이션에서 일단 유도가 된 거고, 어쨌든 그러면 우린 요거를 만족하는 A를 찾자가 목표인 거죠. 근데 요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정리가 돼요. A를 일단 한쪽에 몰았어요. A를 얘를 나눠버리고 또 나머지 얘네들은 저 반대쪽으로 넘겨서 요런 꼴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우리가 여기 빠졌네, 로라고 일단 정의를 해봅시다. 로라는 건 어떤 프로버빌리티의 레이쇼로 일단 정의를 했어요. 어떤 레이쇼냐면은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수렴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렴이 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X에서 출발해서 X 프라임으로 갈 확률과 X 프라임에서 X로 올 확률,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레이쇼, 로라는 레이쇼가 일단 1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일단 로라는 레이쇼가 1보다 작을 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분모에 들어간 애가 얘죠.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 있는 애가 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배가 되면은 얘는 2로가 돼야겠죠. 얘가 3배가 되면은 3로가 되고, 얘가 반대로 0.5가 되면은 0.5로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라는 거를 둘 사이에 레이쇼로 해놨으니까 항상 이 레이쇼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A라는 게 프로바빌리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맥시멈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위로는 못 가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로는 불가능해요. 여기 밑에 나오니 maximum acceptance probability라는 뜻이 이 말이에요. 이 로라는 레이쇼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질 수 있는 maximum probability는 로죠, 로를 넘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되는 게 이미 맥시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여기 왜 대문자가 나왔냐, 우리의 acceptance probability는 로죠, 로. 일단 로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로고, 로가 1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반대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로가 1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 왼쪽 게 1로 바운드가 돼야 되고, 오른쪽 게 로분의 1로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요 x에서 x 프라임으로 가는 거는 로 아니면 1이죠. 로 아니면 1이 아니라 로랑 1 중에 작은 값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죠. 그쵸? 로가 1보다 커지면 1로 바운드를 해야 되고, 로가 1보다 작을 때는 로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했던 로 값, 요거를 계산을 해보고 그게 1보다 커지면 클램프를 해버리죠, 1로.
1보다 작으면 그 값을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리젝션을 씀으로 인해서 결론만 말하면 의미만 놓고 보면 그거죠. 우리가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리젝션 샘플링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억셉턴스 프로바빌리티를 디자인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억셉턴스 프로바빌리티만 쓰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 스테이셔너리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마르코프 체인 샘플을 생성을 할 수 있다. 그거겠죠. 그럼 이제 쭈루루룩 넘어와서, 네, 데모 넘어와서 마지막 파트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원래 깁스 샘플링은요, 깁스 샘플링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일단 첫 번째 디멘션에 대해서 다음 스텝 걸 샘플을 생성을 하면은 걔를 여기 본론에 등장을 시키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얘가 구해지면은 이제 얘도 본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얘도 컨디셔널에 참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짜가였죠. 짜가 패러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짜가 멀티 디멘셔널이었잖아요. 근데 일단 얘를 우리가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리젝션 샘플링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프로포자를 넣어요. 프로포자의 Q를 넣어서 우리가 프로포자의 Q와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넣어서 이제 A라는 애를 만들고 그걸 따르는 뭐 샘플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Q를 선택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넣는 게 아니라 파이랑 최대한 비슷한 애를 넣을 수도 있겠죠. 파이에 최대한 비슷한 애를 넣고 그거를 이제 이 A라는 그 리젝션과 억셉을 통해서 일종의 커렉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를 커렉션 스킴으로 본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원래 깁스 샘플링은 원래 요런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패러럴하게 일단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여기 얘를 만든다고 해도 얘를 여기에 참여를 시키지 말고 일단 과거의 거를 각각의 디멘션에서 다 과거의 샘플을 쓰는 거예요. 과거의 샘플을 쓰되 그러면은 여기 과거의 샘플을 쓴 버전의 이 디스트리뷰션이 일종의 프로포잘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일종의 좀 근사치고 여기에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를 더함으로써 이제 억셉턴스가 일어나잖아요. 억셉턴스 내지는 리젝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실제 커렉션이 일어나 줄 거예요. 지금 요걸로 수정하면서 발생한 그 차이를 여기서 보정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실제로 샘플링을 할 때 그냥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면은 그런 보정이 일어나 줄 거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MCMC라는 거 내지는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라는 거, 이게 결국 뭐가 됐어요?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한 샘플링, 이 결국 깁스 샘플링인데 여기에 리젝션 스킴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얻어지는 게 요거였죠. 그쵸? 아직 요 말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뭐 업노멀라이즈드 억셉턴스 할 때 원래 파이랑 여기가 X 프라임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헷갈린다. 뭐가 밑에가 프라임인가? 아, 밑에가 그거네. 아이고.
파이랑 Q랑 요렇게 가는데, 이게 사실 레이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트루래. 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도 이렇게 언노멀라이즈드 된 버전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노멀라이즈드 컨스턴트가 똑같은 텀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노멀라이즈드에서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지 투 임플리먼트 이거 과제로 내면 참 좋겠지만, 요것도 아까 본 원디 같은 거 쉽게 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치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깁스 샘플링에 비해서 덜 코릴레이트 된 거지, 여전히 코릴레이션이 존재를 하기는 한다는 거고, 요거는 아직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뭐 결국에는 우리가 그 뭐랄까요, 프로포자를 하는 Q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마르코프 체인을 위한 디스트리뷰션이 정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Q도 단순히 Q가 아니라 요런 함수로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짐작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 MC도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나간 과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잘 해서 내시고요. 중간고사는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목요일 자정에 공지가 될 거고 24시간 동안 풀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후반부는 이제 이창원 교수님이랑 또 재밌는 수업, 보람찬 수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